안녕하세요. 레슨먼TV의 훈우입니다. 오늘은 IT 부품업체의 대표주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리는 장표는 IT 부품업체를 비교한 표입니다. 시가총액으로는 삼성전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LG이노텍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1년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에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둘 다 모두 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PER 지표상으로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자기자본 이익률 또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외에는 이녹스 첨단 소재, 테크윙, 그리고 파크시스템즈 정도가 추가적으로 관심 가지고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에 나오는 기본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MLCC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약자로 반도체에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댐 역할을 합니다.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지 않을 경우 부품들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FCBGA는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의 방식으로 반도체 칩과 기판을 볼 형태의 범프로 연결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말합니다. 칩보다 기판이 더 큰 형태로 PC의 중앙처리장치 CPU, 그리고 서버,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에 탑재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용으로 CSP보다 기술 난이도가 높지만 수익성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CSP는 플립칩 칩 스케일 패키지 방식으로 칩과 기판의 크기가 비슷한 형태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IP는 안테나 인 패키지로 패키지에 안테나 칩을 통합해 시스템 수준의 무선 기능을 하는 장치입니다. 다음 센서 시프트는 사용자가 손을 떨더라도 안정적으로 사진을 찍게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다음 라이다는 물체의 빛을 쏘아 돌아오는 시간으로 거리를 계산하는 3차원 인식 3D 센싱 기술의 일종입니다. 카메라 모듈은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광 신호를 이미지 센서를 이용해 RGB 전기 신호로 변환해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여주는 부품입니다. TOF 모듈은 3D 센싱 카메라의 핵심으로 피사체를 향해 발사한 빛이 튕겨져 돌아오는 시간으로 거리를 측정해 사물의 입체감 그리고 공간 정보, 움직임을 인식하는 장치입니다. 이 모듈을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에 장착하면 생체 인식이나 동작 인식, 가상현실 등의 효과를 구현할 수 있고 데이터 입력 장치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용 와이파이 모듈입니다. 통신칩과 무선 주파수 회로를 결합한 부품으로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스마트 안테나, 자동차 내외장부에 4개 또는 6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탑승자는 차량용 와이파이 모듈을 활용해 무선으로 스마트폰의 영화와 게임을 즐기거나 자동차 디스플레이, 오디오에 연결해서 내비게이션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편리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의 매출 구성과 기업 개요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역시 컴포넌트, MLCC가 컴포넌트 사업부에 포함이 되는데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기판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성전기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해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였습니다. 비대면 수요의 증가로 소형이나 고용량 IT용 MLCC가 증가하였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도 고부가 제품 판매가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수요 회복에 따라 전장용 MLCC도 전략거래선이 다변화되고 카메라 모듈 공급까지 확대되면서 전 사업부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시장 내 가격은 MLCC가 안정세를 지속하면서도 평균 판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 상승하고 있습니다. 출하량과 판매 가격 모두 좋은 상황,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선출시된 갤럭시 S21은 재고 조정 진행이 되었고 갤럭시 A 시리즈는 출하량이 부품 부족으로 인해 기존 예상치를 하회하였지만 TSMC, 삼성전자 정전 피해와 대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대만 파운드리 회사들의 가동률이 조절될 경우에 완제품 수요에 대한 추가적인 감소 우려도 있지만 2022년까지 공급 부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견인하는 공급 부족과 안전재고 확보 차원에서 유발되는 공급 부족은 성격이 다른데
부품난에 따른 부품 가격 상승은 부품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 재고 조정도 커질 수 있는데, 이 수요가 견인하는 공급 부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MLCC는 가격 상승과 출하량 증가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훨씬 건전한 공급 부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2분기 이후 중화권 업체들의 출하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화웨이를 제외한 오포, 비보, 샤오미 등의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판매량이 글로벌 전체 수요 증가세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포, 비보와 샤오미 합산 글로벌 2월달 판매량이 83% 증가하였습니다. 중화권 업체 판매 비중이 삼성전기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졌는데 양호한 실적이나 업황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비해서 시장의 업종 전반, 스마트폰 전반 업종에 대한 좀 과도한 우려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MLCC 사업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PC,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IT기기 전반에 걸쳐 강한 부품에 대한 재고 확보 수요가 지속되면서 컴포넌트 사업부, MLCC 사업부의 실적 성장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견조한 MLCC는 2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MLCC는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요 호조가 나타나면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 20% 상회할 전망입니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 쪽은 MLCC보다 쇼티지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MLCC의 매출액 성장률은 일본의 무라타나 타이오 누덴 같은 경쟁사 대비해서 계속 아웃퍼폼하는 좋은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 공급 부족에 따라 스마트폰 생산 둔화가 우려되고 있고,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전기차, 자율주행 등 IT 세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품 공급 이슈가 해소되고 고부가 MLCC의 수요처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보여 수익성은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2018년에 보여줬던 가장 좋은 호황 사이클인 30%에서 40%까지도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화웨이의 점유율을 빼앗기 위해 오포와 오포, 비보 중화권 업체와 미국의 애플의 부품 확보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MLCC와 반도체 기판도 풀가동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의 수요 회복 사이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생산 차질이 유통 재고의 부족을 야기하고 유통 재고를 채우기 위해 고객사 수요가 하반기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저가 MLCC의 수익성 회복됨에 따라 평균 판매 단가는 증가할 것으로 분명해 보이고, 영업이익은 MLCC가 15%에서 40% 수준을 사이클상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MLCC는 계속적으로 일본 경쟁사 대비 아웃퍼폼하기 때문에 지금 4월달 어닝 시즌 이미 돌입했고 실적 좋은 업체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황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대형 IT주가 IT 부품의 핵심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MLCC 재고는 31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동률 또한 90%를 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이 7,400만 대 수준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MLCC가 차지하는 비중은 75%입니다. MLCC 업황의 방향성이 중요해 보이고 MLCC 수익성은 2019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계속 개선되고 있는데, 부품 공급 이슈 해소와 고부가 MLCC 수요처가 계속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라타가 전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5G 서비스가 확대되면 될수록 쿼드러플, 카메라 4개 달린 그 모듈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MLCC와 카메라 모듈 동시에 매출액 증가율이 시장 성장률을 상회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중저가 라인 2개 모델에도 지금 진입할 전망이라서 플래그십 모델의 계절성이 둔화되면 오히려 중저가 라인 쪽에서 또 매출이나 이익을 벌크업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컴포넌트 MLCC 사업부는 초소형, 고용량 MLCC 비중의 확대로 현재로서는 가격 인상 없이도 20%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MLCC에서 차량용 전장 차지하는 비중이
5%에서 올해는 10% 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차량용 전장이 고부가 가치, 고마진의 사업이므로 이익 개선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기판은 BGA, FC BGA, FC CSP 전년 대비 모두 상황이 양호한 실정입니다. 모바일 AP, 그리고 안테나, 통신칩, 메모리용 기판 등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대만의 경쟁사가 화재로 인해서 FC CSP의 가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판매 가격 상승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패키지 기판 또한 빠듯한 수요 공급 여건 때문에 판매 가격이 우호적입니다. 판매 가격 상승의 효과를 보고 있고 마이크로웨이브 ARP가 실적 개선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C BGA 같은 경우는 노트북용 박판 제품의 경쟁력이 있어서 PC용에서 선두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자동차 생산이 증가하면 FC BGA 수요처도 다변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사양이 상향될수록 FC CSP 기판도 가격이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1분기 중국 스마트폰에 출하하는 공급, FC BGA 공급이 평균치보다 25% 증가하고 있어서 중화권 비중이 높은 삼성전기가 FC BGA의 공급 증가의 수혜도 볼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버용 FC BGA 진입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FC BGA의 매출은 약 20% 증가한 5,300억을 예상하고 있고 수익성 역시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FC BGA를 포함한 패키지 기판 전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매출 1조 4,400억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듈 사업은 주력 고객사의 플래그십의 조기 출시 효과 그리고 폴디드 줌 카메라 매출 확대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카메라 모듈은 공급 부족 현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모듈 사업부가 핵심 제품군 위주로 재편하면서 최근에 부품 재고 부족 상황이 없더라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구조라 보고 있습니다. 이 중화권 업체들도 하드웨어 차별화의 중심에 카메라의 수와 성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사업부의 실적을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의 이 카메라 수 성능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상당히 카메라 모듈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은 2021년 2분기에 갤럭시 A 시리즈 내 고가 A52와 A72에 신규 진입할 것이고 고화소 카메라를 중심으로 추가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고화소 카메라 비중이 확대될수록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MLCC 사업부가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주가의 변동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삼성전기는 무라타 그리고 TDK, 타이어 요뎀 그리고 야교에 비해서 상당히 PER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ROE 또한 상위권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부분 중에 반도체 기판의 구조적인 이 기여도가 올해 12.8%, 내년에는 15.2%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삼성전기의 매출은 기판, 모듈, 컴포넌트가 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그리고 무선 휴대폰의 수출액 데이터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미국의 재고 또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MLCC 가동률은 100% 가깝게 유지가 되고 있고 내구재에 대한 소비 강도는 하반기에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라믹 카패시터의 수출 중량과 수출 금액은 전년 대비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재무제표입니다. 작년에 8조 2천억에서 올해 9조 2천억, 내년에 9조 8천억, 2023년 10조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8,200억에서 1조 2천억, 내년 1조 3천억, 내후년에 1조 4천억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또한 작년에 1조 5천억대에서 올해 1조 7천억, 내년에는 1조 9천억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도 6천억대에서 8천억 내년에 증가하고 영업이익률 또한 작년에 10%대에서 13%까지 영업이익률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또한 50% 미만으로 상당히 안전한 수준입니다. 현재 PER 수준은 주가가 많이 빠져서 15배 수준의 PER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면서
삼성전기 수급 현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오히려 역발상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 주가 흐름입니다. 고점 대비 약 20% 정도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20% 넘게 지금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봉 차트고요. 추세를 다 지금 이탈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삼성전기 핵심 투자 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한 9조 2,200억대, 내후년은 약 7% 증가한 9조 8,800억대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8,291억에서 올해 1조 2,675억, 약 53%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조 3,81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PER은 현재 기준 15배이고 내년에는 약 14배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ROE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는데 작년에 10.9%에서 올해 15%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약 10%에서 13.8%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또한 작년에 1조 5,881억에서 올해는 1조 7,416억까지 증가했고 내년에는 1조 9,430억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여 50% 미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LG이노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